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신성물리입니다. 오늘은 이제 물리 컨텐츠가 아니고요. 뭐 입시와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는 뭐 그런 안내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고등학교 생활 관련된 내용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 시작합니다.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정해진 상태예요. 좀 더 알차게 보내게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시간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좀 중학교 3학년, 현재 중학교 3학년에서 이제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학생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고요. 부모님들이 와서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의미 있는 고등학교 생활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준비를 했거든요. 어쨌든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을 경험하면서 고등학교를 이제 입학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뭐 대략적인 건 다 알겠지만 그래도 한번 2015 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뭐 이렇습니다. 뭐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음, 명왕펜. 지금 보면은 뭐 일반적인 이야기들, 뭐 미래사회를 다루는데 핵심 역량, 뭐 이거는 뭐 늘 그런 거니까. 그리고 뭐 인문사회, 과학기술, 기초수양 인성교육을 강화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회과학, 그 사회랑 과학 탐구를 좀 강화시켰다. 뭐 이런 얘기들이지. 그 다음에 배움을 즐기는 행복교육이 가능하도록 교과 학습량을 적정화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린 너무 공부를 힘들게 시킨 것 같다. 그러니까 이번엔 좀 편하게 좀 가르쳐 보자. 그러니까 학생들이 편하게 배울 수 있게 좀 해보자. 뭐 이런 식이래요. 그리고 뭐 교실 수업을 혁신하고자 했다. 뭐 이런 내용이죠. 뭐 되게 좋은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되느냐? 지금 보시면 범교과 학습지가 너무 많아서 교과정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영수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아까 앞에 있는 내용이랑 겹치죠? 사회과학을 좀 강화시키고 국영수를 좀 줄이자. 뭐 이런 식이고요. 수학교과의 학습량이 너무 많습니다. 수학교과를 너무 많이 뭐 가르쳤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배웠다. 그러니까 우리 좀 현실적으로 가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뭐 근데 뭐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얼만큼 편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학생들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사실상 모르겠고요. 뭐 학생들은 늘 힘들어하니까. 근데 확실한 건 대학교 교수님들은 많이 싫어합니다. 특히 이제 이공계열 교수님들은 이제 매우 곤란한 뭐 그런 상황이죠. 애들이 수학을 못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전에 비해서 좀 많이 약해진 상태에서 입학을 하게 되니까 그 부분이 좀 힘들고, 그래서 대학마다 그것을 어떻게 좀 보강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뭐 얘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게 이거죠. 지금 선택권 강화에 대한 건데요. 지금 보면은 선택권을 강화, 학생의 강선택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뭐 적성과 진로에 맞는 수업을 듣도록 하자.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이 있고 진로 선택 과목이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영수, 사회과학 다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자세한 건 좀 이따 이제 또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학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선택 과목을 요청할 경우 이제 반드시 개설을 해라. 학생들이 듣고 싶은데 못 듣게 하는 일은 없도록 해라. 뭐 이런 얘기고요. 학교는 뭐 제공하고 뭐 이렇게 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과목이 무엇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고르세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베스킨라빈스 가면 늘 고민하는 거 있죠. 어떻게 조합을 하는 것이 최상의 조합인가? 그러니까 단 한 번만 사 먹을 수 있다면 어떻게 사 먹는 게 가장 나에게 유리할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 좋은데 내가 이걸 고른 걸 다른 사람들도 좋아했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으로 골라야 되면 되게 이제 곤란스럽겠지. 그래서 차라리 좀 약간 뭐 패키지로 되어 있으면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거, 일반적으로 괜찮은 거 고르면 좋은데 이게 좀 많이 복잡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선 일반 고등학교 단위 배당은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우선 이제 단위 수가 뭔지는 알죠? 일주일에 수업이 보통 고등학교는 이제 7시간씩 5일 근무가 5일 수업을 듣고, 그럼 대충 한 35시간 정도 수업을 듣는다고 치면, 그 중에서 이제 창체, 자율, 봉사, 뭐 진로 이런 것들이 빠지면 한 30시간 정도 수업을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학기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30시간 수업을 듣는데 그게 30단위인 거예요. 그래서 1학기에 30단위, 2학기에 30단위 해가지고 60단위를 1년에 이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수를 해야 되는데 뭐 공통 과목이 있고 필수 이수 단위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 졸업을 하려면 이만큼은 듣고 졸업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은 1학년 때 다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1학년 때는 요 공통 과목 그냥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건 1학년 과목. 1학년 과목이고 1학년 파워포인트로 쓰는 파워포인트 이거 마우스로 쓰는데 잘 쓰죠, 그죠? 1학년 과목이고 여기다가 이제 음미체에다가 음미체 그다음에 제외국어 들으면 1학년 과목 그냥 꽉 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학년 때 국영수 이거 쭉 듣고 그다음에 2학년 때서부터는 뭐 필수 이수 단위로 뭐, 그러니까 무슨 얘기 내가 이과를 갈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공대생인데, 이제 신선물이니까 공대생을 내가 공대를 할 건데, 사회 과목이 듣기 싫어. 그래서 사회 과목을 하나도 안 들으면, 사회 과목을 하나도 안 듣고 그냥 통합사회로 끝내버리면 필수 이수 단위가 부족한 상황이 되죠. 그죠? 통합사회 말고 사회를 하나 더 들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회 하나 더 듣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채우면 된다. 뭐 이 얘기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지. 선생님, 전 제가 생각해 봤을 때, 탐구 과목보다 기초 과목이 중요한 것 같아서 저는 국영수를 몽땅 다 듣고 요거는 안 들을 거예요. 이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반드시 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선생님, 전 그러면 통합사회, 통합과학 말고 사회 하나, 과학 하나 듣고 나머지는 국영수로 올인할 겁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앞에서 이제 봤지만 앞에서 무슨 얘기 했었냐면 이런 얘기 했어요. 쭉쭉쭉 넘기면 국영수가, 그러니까 기초 교과가 절반을 넘기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영수만 너무 많이 들으면 안 된대요. 이번 교육 과정이. 사회랑 과학이랑 기타 등등등등 들으란 얘기예요. 좀 그렇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과목이 있는지를 보여줄게요. 일단 여기 요 과목은 아까 말했죠. 뭐 언제 듣는 거라고요? 1학년 때 듣는 과목이에요. 그리고 1학년 때 뭐 체육, 음악, 미술, 뭐 기술과정 뭐 이 정도 듣겠죠? 이렇게 들으면 아마 1학년이 그냥 꽉 찰 겁니다. 이건 학교마다 다른데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를 배정을 받았죠. 학교 배정 받았으면 네이버에 가서 학교 이름을 치시면 그 학교에 학교 알림이라는 게 떠요. 이제 각자 해보세요. 자, 지금 네이버에 가서 학교 이름을, 학교 명칭을 치시면 그 학교에 대한 정보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줄여서 쓰지 말고 그 학교의 정확한 명칭을 쓰시면 돼요. 쓰시면 그 학교에 뭐 선생님 한 분당 학생 수가 몇 명이고 그날의 급식 정보는 무엇이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밑에 조그맣게 학교 알림이라고 있거든요. 그 학교 알림이를 클릭하시면 그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커리큘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커리큘럼을 검색을 그 커리큘럼을 보시면 이제 그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몇 학년 때 운영하는지가 나오는데 아마 올해 거는 아직 안 올라왔을 겁니다. 아직 이제 학기가 시작되지 않았고 학교 계획이 완벽하게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안 올라왔을 거고요. 3월 달에 올라올 거예요, 아마. 그럼 여러분들은 1년 선배들의 커리큘럼을 보시면, 그러니까 교육 과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하셔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서, 그러니까 1학년은 어차피 공통이고, 뭐, 음미체 이런 것들은 이제 정해져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고민할 게 없는데, 학생들의 그러니까 선택권을 이제 보장한다는 식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것들 선택해야 되는데, 일단 잘 보시면, 그 기초 교과들은요, 어차피 많이 못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절반 이상을 이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과목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초 교과, 국어, 수학, 영어 이쪽에서는요, 많이 고를 수 있는 어떤 선택의 폭이 이제 많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이때 여러분들은 이제 문이과 통합교육 과정이에요. 문과, 이과가 따로 없어요. 문과, 이과 따로 없지만, 대학에서는 문과랑 이과가 정해져 있죠. 특히 이공계열은 이제 그 문턱이 좀 높은 편이에요. 문턱이 좀 높은 편이라는 건 뭐냐면 그 내가 뭐 그냥 무슨 진로를 갈지 고민하는 중에 있다가 그냥 철학과를 가야겠다. 혹은 내가 뭐 국어 국문을 가야겠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냥 가서 열심히 하면 쫓아갈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문턱이 좀 낮은 편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진로를 갈지 모르겠던 상황에서 갑자기 이공계열, 그러니까 공학을 한다든지 어떤 그 순수과학 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순수과학이든 어떤 수학이든 간다고 했을 때 위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어떤 기초 수학
그 수학적 능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올라가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입시 자료들을 봤을 때도 그 뭐 이과에 오려면 뭐 예를 들어 공대를 가려면 뭐 수학은 무엇을 이수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뭐 과학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과목을 이수를 하고 오셔야 된다라는 조건들이 붙을 거예요. 그런 얘기들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일단 지금 보시면 뭐 국어에도 일반 선택이 있고 진로 선택이 있고요. 뭐 일반 선택, 진로 선택, 뭐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는 이제 1학년 때 배우고 이제 끝이죠. 끝이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사회 과목은 되게 많은데 지금 보면 특이한 게 사회 과목은요 지금 거의 다 일반 선택이에요. 그죠? 수능 선택 과목들이 거의 다 일반 선택이에요. 근데 과학 탐구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면 이게 물화생지 1, 물화생지 2가 물화생지 2 과학사 빼고 물화생지 2가 수능 선택 과목인데 1은 일반 선택이고 2는 진로 선택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지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특이한 게 이제 뭐냐면 여기 보면 일반 선택 과목들은요. 다시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들은요. 9등급으로 다 그 9등급 그 내신이 환산이 됩니다. 9등급으로 나와요. 1등급부터 9등급부터 나오고요. 그다음에 절대평가로 A, B, C, D, E가 나와요. 여기에 있는 과학탐구 실험 빼고 실험은 과학탐구 실험은요. 과학탐구 실험은 요거는 9등급이 아닙니다. 9등급 안 나와요. 요거는 A, B, C예요. 1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은 9등급 여기도 9등급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쪽은 9등급으로 안 나와요. 오케이? 요게 좀 특이한 거고요. 이거 지울까? 모든 삭제. 오케이. 펜 바꾸고. 그래서 지금 이제 선택 과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내신 관리가 이제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부담스럽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이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얘기를 왜 지금 하냐면 그 대부분 1학년 학생들이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1학년 내신을 많이 망치면 2학년, 3학년 가서 열심히 하면 되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전에보다 더 힘들어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3학년 가서는요, 특히 이제 이공계열 같은 경우는 2과목을 3학년에 듣겠죠. 이 원과목은 이제 2학년 때 듣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신에 들어가는 과목들이 보통 1학년의 절반, 2학년의 절반, 3학년에 약간 익히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왜? 원과목이 2학년 때 들을 거고, 2과목은 3학년 때 들을 거예요. 근데 3학년에서 2 과목은 내신 환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내 내신 점수가 몇 점이다라고 얘기할 때, 뭐 내 내신 점수가 2점대다, 뭐 3점대다, 4점대다 얘기할 때 3학년 때 듣는 요 진로 선택 과목이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내신을 뒤집기도 힘들어져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선생님, 전 1학년 내신을 망했는데 망캔가요? 뭐 저는 이번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수능만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내가 이 강의를, 그러니까 이 컨텐츠를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 그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학생들은 1학년 때서부터 좀 내신 관리의 중요성을 알고 가라 이 얘기입니다. 알고 가라 이 얘기고요. 물론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내신 점수만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이 세 가지 뭐가 있어요? 일단 하나는 그 뭐 내신 점수로 가는 교과가 있고 내신하고 수능 최저로 가는 교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생활기록부에 써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내신하고 뭐 절대평가에 대한 거, 생활기록부 전반에 대한 거, 한글과 숫자 모두 다 보는 종합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 안 보고 아예 수능으로 가는 뭐 이런 정시가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뭐 논술도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이제 뭐 그런 부분은 뭐 매우 적은 부분이니까 빼고 일단 1학년서부터 내신은 좀 중요하다 이 얘기고 그러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했을 때 일단 내신 관리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생활기록부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종합을 좀 염두에 두는 거니까 내가 어떤 과를 갈지를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선생님, 저는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이게 좀 이제 입시를 하는 상황에서 진로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정하는 사람이 사실 없죠. 그게 이상한 거죠. 1학년 때 꿈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게 정상인데, 어찌됐든 이제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그러니까 문과랑 이과를 고민하는 중에 있으면 일단 이과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게 맞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문과 이과를 고민하는 중에 있다가 갑자기 이과가 가고 싶어서 이과를 돌리기 너무 힘드니까 이과를 하다가 문과 돌리는 건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문과 이과가 고민될 때는 이과 쪽으로 가시는 게 맞고요. 나는 선생님 누가 봐도 저는 이제 문과가 맞는 것 같아요. 이러면 그냥 문과 커리큘럼대로 가셔도 돼요. 하지만 뭐가 될지 모르겠는 사람들은 이과를 가지고, 이제 제가 1학년 학생들에게 맨날 하는 얘기는 그거죠. 문과랑 이과가 고민될 때는 이과를 가고, 이과 안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는 그냥 공대를 가라. 그러면 공대에서도 무슨 과를 가느냐? 그냥 화공 이런 거 가지 말고 그냥 기계공학과나 뭐 컴공 이런 걸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취업도 잘 되고요. 나중에 돈 벌기도 뭐 괜찮아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꺼번에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 요게 1학년 때 듣는 거, 여기서 이거 학군 말고 이거 지우고 다시 취소 못하나? 여기서 보면 요거 1학년 때 듣는 거, 그러니까 1학년 때 듣는 거 1학년 과목일 거야 아마. 뭐 기술관 정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또 제2외국에서 막 한문이나 뭐 또 뭐 있을까? 뭐 중국어나 뭐 이런 거, 일본어, 중국어, 뭐 학교마다 다르니까 뭐 이런 것들 이제 들을 거고요. 뭐 교양 과목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걸 섞어서 1학년 때 아마 보통 이제 들을 거고, 그 다음에 2학년에서 선택을 할 건데, 일단 고려해야 될 것들은 요거냐, 그러니까 일반 선택이냐, 진로 선택이냐를 듣는 거고, 그럼 요거 구체적인 거는 학교 커리큘럼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과를 대략 생각해 보시고, 그거에 대한 활동들을 좀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마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게 이제 만만치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그럼 논문을 써야 되나 이거 하는데, 논문도 사실은 지금 이제 생각해보면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뭐 동아리 활동, 어떤 동아리에 들어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동아리 활동도 지금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는 그 기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창체 동아리를 가셔야 되고요.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들이 할 때 그 과세특들, 그러니까 뭐 수행 평가가 더 중요해야 할 수도 있어요. 수행 평가에 대한 것도 중요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뭘 보냐면 종합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단순히 9등급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요. 거기 절대 평가로 그 5등급을 A, B, C, D도 줘요. 그래서 그 내가 뭐 1등급인데 얘네들은 점수가 다 고만고만한 아이들, A가 뭐 거의 한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A인데 그 중에서 1등급이다. 이거랑 뭐 그 중에 3등급이 되면 1등급과 3등급 차이가 별로 없네.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는 게 이제 종합 전형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고려해서 할 거니까 일단 열심히 맡은 바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등학교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근데 요거 좀 짧은 시간 동안 뭐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것저것 좀 전달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또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또 해볼게요. 이렇게 되고, 선생님들마다 좀 이제 좀 선호하는 입시 스타일도 다 달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약간 종합을 그 추구하는 뭐 그런 스타일입니다. 종합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라는 얘기인데, 근데 그런 것들 사실 그 과가 정해진 상황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과가 정해지지 않은 사람들은 뭐 일단 내신 관리 하시면 되고, 그리고 뭘 해라? 문과 이과일 때는 이과 해라. 그 다음에 이과에서는 뭘 해라? 공대를 가라. 공대에서도 뭘 해라? 뭐 기계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이런 걸 가라. 그럼 무슨 선택해야 되느냐? 뭐 물리를 선택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대학을 가다 보면 입시를 쓰다 보면 뭐 알겠지만, 물리하는 게 최고예요. 물리하면 대학 가기가 쉬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한 사항들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쨌든 시설을 좀 갖춰서 약간 유튜버스럽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올해 좀 많이 이것저것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